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인천 지역 최종 합격된 조은세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많이 힘드실 텐데 나머지 하반기 기간 동안 제 합격 수기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제가 합격 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저의 소개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인천 지역 합격했고요. 어, 이 근처 노량진역 근처에 고시원에서 1년 동안 고시원 생활을 하고 초수에 붙었습니다. 제 성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 1차 점수는 교육학 19.33, 전공 58점으로 최종은 컷플러스 10.66 정도 받았습니다. 2차에서는 면접에서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 많이 감점이 되었는데 어쨌든 최종 성적은 네, 170.2로 차석 인천에서 2등 순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보통 합격 수기를 하면은 시기별 공부 계획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영역별로 공부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특법인데요. 장특법일 때는 처음에는 저는 서진 교수님 그 소책자 장특법 교재를 사용했고 특검에 아주 잘 만드신 선생님들의 자료가 많은데 거기에 댓글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시고 프린트를 해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네. 시기별로는 1, 2월 달에는 그냥 단순히 읽기만 했고요. 3, 6월부터는 빈칸 자료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어만 뻥뻥 뚫어놓아서 제가 직접 채우는 형식으로 했고 7, 8월에는 정말 다 공감하실 거예요. 7, 8월에는 모든 그 조사 이외에는 모든 단어가 다 빈칸으로 만들어서 제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3, 4장, 제일 중요한 3, 4장을 먼저 중점을 두었고 5장이나 아니면 1장의 그 개념 부분이나 2장의 초반 부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 11월 때는 단어 빈칸을 문장 빈칸으로 늘려서 제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9, 11월 때쯤 되면은 선생님분들이 저는 하루에 전 내용을 1회 독을 했거든요. 이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특법을 공부하면서의 저의 강조점은 법이 개정이 좀 많이 돼요. 근데 이 개정되는 그 안내를 서진 특수 카페에 항상 올려주시거든요. 어떻게 변했고 새로 추가된 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카페에 항상 방문하셔서 개정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빈칸을 다 채우다 보면 보통 이제 만족해서 그냥 거기에만 만족하고 더 발전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마련이에요. 항상 빈칸을 다 채웠으면 더 늘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문장으로 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통 문장으로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장특법 같은 경우 스터디를 어떻게 했냐면요.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했는데 이때 6시 기상이랑 11시 반 취침 전으로 30분씩 읽는 거, 빈칸을 채우면서 읽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짝 스터디로 진행을 했고요. 잘 안 되네요. 잠깐 끊고 갈게요. 죄송해요. 네, 네. 어? 아, 네. 제가 한 번만 만져볼게요. 네. 좀 이렇게 좀 눌러서 해야 되는구나. 오. 선생님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장특법 빈칸 자료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에 있는 자료고요. 빈칸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길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9월 달쯤에는 이 정도 했다라는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길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딱 이 정도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총론인데요. 총론에는 1, 2월 달에는 부끄럽지만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3월 달에 시작한 게 되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빈칸 자료를 자체 제작해서 모든 내용을 다 빈칸으로 그냥 뚫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무모하게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좀 편안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체 제작 자료뿐만 아니라 서진 교수님 교육과정 교재도 사용했고 특검에 사설 교재가 있어요. 특검 자체에서 만드는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자료에서 다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예시 문제. 그 예시 문제를 보시면 어디가 중요하고 어떤 게 키워드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특검 사설 교재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9, 11월 달 되시면 문장에 한두 단어만 나와도 뒷부분이 그냥 수루룩 자동 인출될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단 학교 교육 과정 지원 파트 뭐 그런 파트는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요. 뭐 앞에 추구하는 인간상 그런 것도 좀 생략을 하고 학교 급별 교육 목표 그것도 좀 생략해서 나머지는 자동 인출이 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총론도 마찬가지로 시험 2주 전에는 하루에 1회독 할 수 있도록 분량을 나눈 것 같아요. 스터디는 법과 똑같이 30분씩 전화로 구두 인출을 해왔고요. 이거는 제 자료인데 이렇게 기본 빈칸이 없는 자료가 있고 빈칸인 자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는 빈칸 없는 자료를 사용하시고 나중에 구두 인출 스터디나 개인적으로 인출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빈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지금도 9, 11월 달 자료여서 되게 빈칸이 길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3, 6월 달에는 되게 그냥 빈칸 단어식으로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때 여기 자료에 앞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몇 년도에 나왔는지 초등인지 중등인지 딱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과정인데 선생님들 교육과정은 너무 공부하기 힘드시죠.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양도 엄청 많고 제 주변 지인분들의 대부분은 교육과정 아예 안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 2023년에는 다행히도 교육과정 문제가 없고 총론 문제가 나와서 다행인데 앞으로의 시험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교육과정을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진로와 직업을 가장 우선순위로 뒀고 공통 국영체 그리고 창체, 기본 국어, 기본 사회, 기본 과학, 기본 수학, 나머지를 했는데 보통 창체가 되게 중요한데 저 시험 볼 때 작년에 창체가 이미 나와서 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해서 3순위로 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데 됐다. 이게 안 넘어가네. 그래서 죄송해요. 잠시 끊어갈게요. 이거 왜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쓱 해야 되는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갈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진 교수님 교육과정 교재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앞에 글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고 핵심 키워드를 노란색으로 색칠을 한 게 보이죠. 색칠한 부분 별로 없지 않나요? 네, 이 정도는 암기가 좀 가능하다 싶어서 최소한으로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특금 사설 교재인데 이런 식으로 빈칸이 뚫어 있어서 제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답도 있고 이름으로써 키워드가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중요도를 체크한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엔 가장 중요한 특수교육학인데요. 이거는 시즌별로 1, 2월 기본 이론서부터 9, 11월 모의고사까지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적어놨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7, 8월부터 9, 11월 때까지 연도별 기출을 계속 봤어요. 그냥 단순히 기출 분석만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시험 직전까지 연도별로 기출 다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학 1, 2월 달에는 하루 평균 순 공부 시간이 11시간 정도 됐는데 11시간을 9, 11월 달까지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공부할 때마다 50분에서 60분 공부했고 쉬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넉넉히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월 달부터 백지 인출을 실시를 했는데요. 짝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백지 인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초수다 보면은 백지 인출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한 번 믿고 해보시면 그 다음 주부터는 백지 인출이 신기하게 하나도 부담이 안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는 정말 쉬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1, 2월 달에 1, 2월 달 기본 이론 반이지만 기출 문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답을 쓰는 거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저는 해당 주에 배웠던 내용을 기출 문제는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분석 말고 풀기로. 네. 3, 6월 달에 됐는데 3, 6월에는 강론 심화 그리고 기출 분석 파트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3 시험에서 지적장애 파트랑 전환교육 파트에서 신강론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신강론을 알려주는 시즌이 3, 6월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내 걸로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하시면 되고 교수님께서 체크하시는 부분이라도 다 꼭 마지막 시험 날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꼭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기존 기본 이론서 때 했던 것 플러스 이제 강론 심화 내용을 추가로 인출을 했고요. 이때부터 단권화를 시작했어요. 단권화라 해서 제가 새로운 프린트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론서에 강론 심화 내용을 수기로 적든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붙이든 해가지고 기본 이론서만 보면은 기본 이론서와 그 심화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단권화를 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AAC인데 이렇게 사이드에 막 적혀 있는 것은 다 강론 심화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프린트물인데 프린트물을 잘라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개념은 다른 강론에서는 마음에 드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잘라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 책을 아끼지 마세요. 책을 막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게 4월 달쯤에 줌으로 하는 구두 인출이 있어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구두 인출이 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에게 제 구두 인출을 보여드리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부담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교수님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피드백도 정말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4월 달에 진행하는 줌 인출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7, 8월에는 이제 문제풀이 시즌인데요. 이때는 스터디를 백지 인출이 아니라 영역별 문제 내기 인출을 했어요. 이번 주 스터디에는 정서행동이다라고 하면 짝 스터디 그 구성 스터디원이 저한테 아무거나 그 안에서 아무거나 문제를 내서 제가 바로바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7, 8월 동안 계속 했고요. 그리고 7월이나 8월쯤에 현장 모의고사를 실시를 해요. 학교를 전체를 빌려서 진짜 실제 임용고시 시험처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때 단순히 시험 푸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쉬는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그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내가 밥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등 해서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도 8월 달에 진행되는 현장 모의고사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이것은 제가 7월 달부터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이미 앞서 상반기에 단권화를 했는데도 많이 불안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도 그냥 속는 셈 치고 서브노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특금에 있는 아주 잘 만드신 선생님의 그 서브노트 틀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영역별로 맨 앞자리에는 마인드맵, 교수님께서 제공하시는 마인드맵 붙이거나 아니면 강론 프린트 자료를 잘라서 붙이거나 필요하다면 기출문제도 이렇게 붙여서 약간 서브노트는 되게 요약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제 거를 보시면 그냥 단권화 플러스 서브노트 느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 서브노트를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작년인가요? 네,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개념마다 분절을 다 시켜놨더라고요. 모든 글에 다 분절을 시켜놨더라고요. 분절을 시키니까 더 빨리 암기가 되고 나중에는 분절이 점점 지워져요. 그래서 하나의 통 문장인데 그 통 문장을 분절 없이도 외우게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개념 암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분절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8월부터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했는데요. 되게 글만 많죠. 이렇게 글만 많은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색칠도 많이 하시고 스티커도 붙이면서 되게 약간 알록달록하게 만드시면 더욱더 재밌게 연도별 기출 문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는 중등만 했는데 9월 달에는 유초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중등은 13추시부터 가장 최근까지 다 하셔야 되고요. 유초는 다 하시면 좋겠지만 최신부터 한 5개년, 4개년까지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9, 11월 달인데 이때부터는 휴식 시간을 가장 최소화시켰고 공부 시간을 극대화시켰던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예로 저는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의지와 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9월이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9월 달에 채점 조교를 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진짜 채점 조교를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 외에 다른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답안지를 많이 보시면 내가 어떻게 써야 답으로 인정이 되는가. 그리고 키워드를 얼마나 부각시켜서 쓸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많이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점 조교가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앞에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려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0월 달에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때 10월 달쯤이면 모의고사 3, 4회 정도 되거든요. 3, 4회가 모의고사 1회부터 5회 중에 제일 어려운 시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너무 어렵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계속 괜찮아 하면서 멘탈을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를 많이 좀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 주변 지인 중에 정말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근데 1차 합격한 케이스도 있고요. 극상위권인데 10등 안에 드는 친구였는데 아쉽게도 1차에 탈락을 하셨어요. 이 말은 즉슨 잘 봤다고 자만하실 필요도 없고 못 봤다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원서 접수가 있는데 보통 7일에 걸쳐서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첫날에 소신 지원하시고
나머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공부 모드로 돌아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요. 이것도 사례인데 제 주변 분은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셔서 일주일을 통으로 버리셨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첫날에, 근데 아마 안 되실 거예요. 많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한번 속는 셈 치고 첫날에 지원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달부터는 쓰면서 암기하는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알겠는데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이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쓰는 데 의미를 둔 거예요. 낙서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라도 나는 썼다라는 이제 심리적 안정감과 실제로도 이렇게 써도 쓰는 것만큼 암기가 잘 돼요. 네, 필요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에 왔는데 이때는 회독수를 정말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11월 때부터 시험 직전까지 회독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 시험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전 내용 하루에 1회독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시험 2주 전에 유초 선생님분들이 먼저 시험을 보세요. 근데 그때 괜히 긴장되고 괜히 초조하고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때 많이 긴장하시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초 선생님들 시험 보셨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일주 전에는 오히려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정말 변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때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학은 제가 좀 짧게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고 나머지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타 학원에서 하는 그 교육학 강사님이 제공하시는 모의고사 문풀 자료, 첨삭 자료는 전부 빠짐없이 다 했고요. 마지막 9월부터 11월 달까지는 매일매일 한 편씩 작성을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작성을 많이 해보시면 시간이 점점 줄어드시는 것을 느끼고 수정하는 시간이 따로 생기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력이 엄청 증가되고 쓰는 어휘력도 엄청 증가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작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월 이전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9월부터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학의 오픈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픈형 문제에 대한 만능 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 강사님이 알려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강의만 정말 열심히 들으시면 만능 틀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실 겁니다. 네.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넣은 것이 아니라 혹시 그냥 시간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6시 기상을 시험 직전까지 했고요. 대부분 똑같을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장특법, 총론. 그리고 오전에는 뭐 강의 들으면 강의 듣고, 강의 없으면 교육학 오전, 뭐 오후에는 전공. 전공 시간대에는 전공 쭉 듣고 복습하고 마무리 교육학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3, 6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주 받는 질문 짧게 말씀드릴게요. 법 내용을 통암기하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하는데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통암기 진짜 6조 말해봐라 했을 때 6조를 주르르르륵 말하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을 계속 까먹게 돼서 자신감이 낮아지고 점점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딱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라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루에 1시간 하고 뭐 내일은 20분 하고 뭐 30분 하고 아니면 뭐 이틀 건너뛰어서 다시 하고 이러지 마시고 같은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론을 어느 정도 외워야 할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단어만 제시돼도 나머지 부분이 자동 인출될 수 있도록만 하시면 되고요. 교육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많으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특학에서 서브노트 만들기가 부담스러워요. 단권화도 그렇고 둘 중 하나라도 꼭 해야 할까요? 라는데 많은 분들이 서브노트 선택이다, 단권화 선택이다 말씀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초수라면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 내용 회독이거든요. 근데 이 회독수를 점차 줄이려면 서브노트를 통해서 회독수를 늘리셔야 돼요. 기본 이론서랑 기존 만인 그 프린트를 통해서는 회독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서브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회독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자 UDL 암기는 점자 그 네이버에 점자 게임이라고 치면은 되게 재밌게 점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쉬는 시간 3분만 투자해서 항상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따로 뭐 공부를 점자를 막 몇 시간 하겠다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고요. 나중에 9, 11월 때 점자 관련 규정이라고 하나요? 그 규정을 특학 개념처럼 외우는 거 말고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네이버 게임, 네이버 점자 게임을 하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UDL은 많이 부끄럽지만 진짜 무식하게 울면서 암기했습니다. 도저히 좋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청킹을 따셔가지고 그냥 두문자 사용하셔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UDL은 체크 포인트는 안 외웠고요. 원리 지침까지는 완벽하게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능하시다면 체크 포인트까지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럼프가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 슬럼프 항상 제 주변에도 슬럼프가 안 왔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뭐 짧다면 뭐 이틀, 길다면 2, 3주, 아니 더 길게 있었는데 저도 슬럼프가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정말 자주 왔었어요. 근데 그중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슬럼프가 올 때마다 하루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슬럼프가 왔을 때 무작정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 힘들어. 공부 안 하고 싶어. 해가지고 바로 침대에 눕기보다는 그냥 억지로라도 의자에 앉아서 쓰는 게 어려우면 봤고요. 보기 어렵다면 들었어요. 듣기도 어려웠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앉기도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앉기도 힘들면 나가서 산책을 했는데요. 그때 동안 뭐 성찰한 게 아니고 이어폰 듣고 노래 듣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슬럼프가 올 때마다 혼자 있지 않았어요. 슬럼프가 왔으면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늘 술 한잔 할래? 라고 하고 친구랑 간단하게 술 한잔 하면서 많은 고민 털어놓고 위로 받으면서 이렇게 슬럼프를 겪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고시원에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돌아갈 곳은 없다. 그리고 지더라도 멋있게 지고 오자.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뺄게요. 지시면 안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네, 이게 수많은 말을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셔도 시험 당일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화장실을 내가 얼마나 자주 가는지까지 진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펜을 사용할지도 정말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추위에서 내가 집중력이 잘 발휘되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은 정말 더워요. 네, 겨울인데도 너무 더워요.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다 파악하셨다면 실제 풀 때는 머리가 새하얘지거나 아무리 읽어도 문제가 안 읽힐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대비하는 방법은 모의고사를 철저하게 들으시고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인데 저도 임용고시를 준비한 입장으로서 정말 외롭고 힘든 과정인 거 저도 모두 압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아, 나 외로워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가 하네? 나 진짜 멋있어. 나 임용 수험생이야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저처럼 차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번호인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그냥, 서진 교수님 그 합격 수기 봤어요. 뭐 고민 상담이나 공부 방법이나 자료까지도 다 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 진짜 짧게 2차 잠깐 말씀드리면 그 2차 서진 교수님 그 2차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은 모르겠는데 2차 특강이 있어요. 특강을 정말 그 정조희 선생님이라고 정말 잘 가르치세요.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학원에 오셔가지고 모의 면접까지 봐주시거든요. 근데 모의 면접을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라 입장하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의자 끄는 것부터 발음, 표정, 억양 이런 거 다 알려주시고 본론 내용도 체크리스트 표로 해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채점해 주셨는데 제가 면접까지 잘 봤던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좋은 2차 특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 합격 수기는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교단에서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